혹 기존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만 추가로 에어컨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천유의 고품격 리뷰 방송,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유입니다. 오늘은 기존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이 덩치가 조금 크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촬영하던 방이 아닌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게러지, 다들 게러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혹 아직 에어컨이 없다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제품이 바로 창문형 에어컨이 아닐까 싶어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런 조그마한 에어컨들은 이동식 에어컨이 주를 이뤘는데요. 최근 들어 설치도 편하고 따로 이동도 하지 않아도 되는 창문형 에어컨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올해에 여러가지 브랜드에서 창문형 에어컨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면 예전에 학원이나 고시원 등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그 네모난 조그만한 에어컨, 굉장히 투박하게 생기고 약간 오래돼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기억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요즘 나오는 창문형 에어컨은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필터나 송풍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는 브랜드 중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중점적으로 봤던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창문형 에어컨이기 때문에 설치가 쉬워야 될 것. 두 번째는 에어컨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컨이 끄고 나서 송풍이 잘 안 될 경우에 안에서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좀 나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나서 송풍이 되는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에어컨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낮은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인가. 이 한솔 제품은 한솔 일렉트로닉이라고 해가지고 모터나 이런 유사한 제품을 꽤 오랫동안 만들어 온 나름 노하우가 있는 기업입니다. 카페나 병원 또는 관공서 같은 데 가보시면 에어 커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쪽에서 공기가 나오는 뭐 그런 제품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그 제품들이 이 한솔 제품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창문형 에어컨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이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스펙은 언박싱 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대략 5평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곱미터로 따지면 19.5제곱미터로 스펙상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박싱 설계가 잘 돼 있어서 포장끈을 이렇게 풀고 박스를 위로 쑥 올리면 이렇게 하면 바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뭐 들어있냐면 본체에 들어있고요. 뒤쪽에 사용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커버, 그리고 리모컨 창문 고정 틀, 이거는 아마 물을 빼주는 호수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창틀 커버죠. 이 창틀 커버를 먼저 설치를 하고 에어컨을 거치하는 식이라 일단 이것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설명서를 좀 확인해 보면 자세한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간략한 가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중요한 건 이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겠죠. 환경은 웬만한 창틀이면 가능한데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문의 높이가 85cm 이상 돼야 되고 창문이 열리는 쪽이 45cm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하고요. 만약에 높이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키트를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 순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한솔에서 나와 있는 설치 가이드 영상을 좀 여러 번 봐가지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정확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선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죠. 이 제품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공구는 요거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설명서에는 드라이버 사용 시 이 전동 드라이버는 이 나사 부분이 손상될 수도 있어서 수동 공구 사용함을 강조하고 있네요. 저는 나름 전동 공구를 좀 오래 사용했다고 생각해서 전동 공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테이프를 다 떼주시고, 에어컨을 다는 쪽이 이쪽입니다. 이 나사가 있는 쪽이 에어컨을 다는 쪽이고요. 동영상에서는 이거를 몇 회 이렇게
해주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위쪽에 이게 이제 창 홈에 고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동일하게 이쪽이, 지금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윗면에서 보시면 현재 이게 아랫부분입니다. 아래 이 부분이 창틀에 들어갈 건데 창틀의 두께에 따라서 여기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저희 집 창문 틀인데 많이 더럽네요. 여기가 들어갈 건데 조금 넓죠.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해주시면 대충 맞겠죠. 어느 정도만 맞으면 이 나사로 강력하게 조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창틀이 더 넓다 이러신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거꾸로 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다시면 이렇게 넓어지죠. 저는 창틀이 좁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나사를 조여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사를 양쪽 다 조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창이 제가 설치할 창틀이거든요. 이 창틀에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밑에 여기를 홈에 맞춰서 자, 이제 거의 설치가 끝나가는데요. 일단 이 거치대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 거치대 뒷부분으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창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다는 거 좋죠.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에어컨 뒤쪽으로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에어컨을 달아 볼게요. 본체를 걸쳐 놓듯이 올려두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드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빠나 오빠나 남자친구에게 부탁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남자도 들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으쌰! 밑에다 거치해주시고 끝까지 집어넣어서 거치를 하고 딸깍! 소리가 나도록 하면 끝! 쉽죠? 그리고 아까 풀렀던 나사를 조여주면 끝! 쉽죠? 힘들었네요. 사실 설치 전에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굉장히 튼튼하네. 자, 전기를 꽂았어요. LED로 온도가 표시되고 있고요. 현재 이곳의 온도는 26도. 여기에 설치한다고 힘까지 빼서 굉장히 덥습니다. 저는 이렇게 켜고 온도를 좀 내려볼게요. 20도까지 내리겠습니다. 지금 3시 28분인데 20도까지 내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어컨은 아시겠지만 사자마자 바로 켜시면 엄청 차가운 바람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좀 놔두면 냉매가 돌기 시작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리모컨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바람이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요. 잠시 사이에 벌써 온도가 23도까지 떨어졌네요.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22도까지 떨어졌네. 소음은 제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드릴게요. 대략 집에서 트는 에어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풍량을 자동으로 해놔서 풍량이 좀 센 상태죠. 근데 풍량을 줄이면 소음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21도까지 온도는 떨어졌고 지금 이 공간이 대략 한 3평 정도 되는 베란다인데 이미 시원해졌어요. 자, 이렇게 언박싱부터 설치까지 맞춰봤습니다. 이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약간 카페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기존에는 추울 때랑 더울 때는 여기 나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추울 때는 이불을 둘러써도 되고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텼는데 여름은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이 한솔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 제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음악도 듣고 컨셉질 아닙니다. 스펙이나 이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촬영하는 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언박싱과 설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솔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을 일주일간 사용해봤던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했던 부분인데 소음 부분은 기본적으로 에어컨 소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신경 쓸 수준이 아닙니다. 혹 아이방에 제품을 놓기 위해서 소음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소음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또 설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다만 제품이 무겁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혹시라도
무거운 제품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솔 AS 센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사님이 방문해서 설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던 공간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습할 때 그 공간 자체가 조금은 습해서 제습 모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혹시라도 제습기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습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에어컨을 사용할 때 굉장히 귀찮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배수 부분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물을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만 또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배수하기가 힘든 곳들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웃들과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이 한솔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자가 증발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따로 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물이 찼을 때, 그러니까 자가 증발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만수 차단 기능으로 제품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서 물을 빼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사실 에어컨이라는 게 실사용기를 말씀드리자면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시원하면 되거든요. 이 제품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좋아서 어느 인테리어에나 어울릴 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시기 전에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이 제품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제약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창문이 85cm 이하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창문 높이가 145cm 이상인 경우는 추가 키트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혹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면서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에서 사용을 하길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에어컨의 뒷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외기 부분이죠. 실외기 부분이 복도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본 매너상 복도 쪽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이런 정도의 주의사항만 알고 계신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에 기존에 에어컨이 있거나 또는 내가 원룸이나 자취생활 중에 에어컨을 달기가 애매하고 자주 이사를 다녀서 에어컨 설치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고민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겐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솔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 리뷰였고요. 저는 천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